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모레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도 방류 준비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혀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모레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결국 모레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모레인 24일 방류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의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민들의 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이어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탱크에 차 있는 최초 방류할 예정인 오염수를 배관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오늘 결정으로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가계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1만 톤으로 해양 방류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류 시점은 8월 말 또는 9월 초순이 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절망업이 제기되는 만큼 어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 24일로 조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현지 어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 이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제 전국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등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수십 년 장기간이 걸려도 모든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 지원금으로 800억 엔을 마련해뒀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전국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면서도 방류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문제라 소문 피해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같은 국내 반발 여론은 물론 인접국들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대 일본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방류 이후 일본산 식료품과 수산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자국 어민들 피해가 가시화되는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만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일본 동쪽 도호쿠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게 지난 2011년 3월입니다. 당시 진도는 무려 9.1에 달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수 18,000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후쿠시마 현에 있던 원전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2년 뒤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프스 시운전을 처음으로 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전문가 회의에서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하면서 5년 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ba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당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 국제법상 한계도 있어서 상황이 반전될 만한 해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기류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 원전 등의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전문가를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정부는 관계 강요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모레인 24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놓고서 우리 정치권 신경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여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결정이 됐고요. 자, 정치권 반응,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전범국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국으로 돌아왔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전 이곳 국회 본청 로텐도홀에서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일부 의원들은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입니까?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와 별개로 여야는 오늘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각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은 불가역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후속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어제로 끝났는데요. 오늘 바로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어제로 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건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이르면 오늘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며 재송부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법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여 만인데 윤리특위 소위원회에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낸 겁니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윤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공고 등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 측이 김 의원 불출마 등을 고려해 일주일 뒤로 표결 연기를 요구해 일단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오후 소위를 열고 예정대로 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